안녕하세요. 네, 유랑지구는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역대 흥행 2위에 오른 영화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했다는건커녕 이런 영화가 있는지조차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흔한 TV 광고조차 못 봤는데 뭐 그럴만도 하죠. 사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목적이자 주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럴만하다와 관련이 있지만 우선 유랑지구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요. 참고로 유랑지구와 관련한 기사에는 미세먼지를 필두로 중국에 대한 반감이 도배됐던데 저는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전 지구에 1만 개의 엔진을 장착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우주선이 되어 고장난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려 한다는 설정이 참신해 보여 관심을 갖긴 했지만 중국에서 제 아무리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다고 한들 재밌게 볼 수는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 유랑지구는 원작이 있는 영화입니다. SF 장르의 팬이라면 모르실 리 없다고 일전에 한 영상에서 언급했던 적이 있는 휴고상을 수상한 류출신 작가의 동명소설이 바로 이 영화의 원작입니다. 비록 제가 그 소설을 읽어보지 못했으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는 각색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저지르기 십상이고 그게 소설을 읽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느껴질 정도인 경우가 비일비재라 믿음이 가질 않았습니다. 둘째, 장르가 무려 SF입니다. SF라는 장르는 할리우드를 제외한 곳에서는 감히 건드리기 힘들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기술력과 자본력에서 할리우드에 필적할 만한 SF 영화를 만들지 못하면 관객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 선뜻 도전하기가 매우 어렵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제대로 된 SF 영화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이겁니다. 물론 설국열차 같은 예가 있긴 하지만 시쳇말로 눈뽕을 선사할 수 있는 부류의 SF 영화는 엄두도 못 내는 게 한국 영화의 현주소고 앞으로도 바뀌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같은 이유로 SF 영화가 성공할 수 없다는 편견에 막혀 유랑지구를 제작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설사 중국이라고 해도 완성도와 흥행을 장담할 수 없는 SF 영화에 거액을 쏟아붓는 건 부담스러웠을 테니까요. 셋째, 이게 가장 컸는데 액면 그대로 유랑지구는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개봉도 하지 않는 영화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의 영화입니다. 중국에서는 역대 1위를 차지한 특수부대 전랑2가 우리나라에서는 소규모로 조용히 개봉해 관객이 고작 1244명에 그쳤고 주성치가 제작해 한동안 역대 1위를 차지했던 미인어의 관객도 4270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웬만한 다양성 영화도 이거보단 많이 보죠. 심지어 3위와 4위는 개봉조차 하지 않았는데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신세가 이렇게까지 참담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영화가 우물한 개구리로 전락한 지 오래거든요. 자국 내 시장이 워낙 커서 굳이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됐을 테니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자초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미 오래전에 중국 영화는 속된 말로 맛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고편을 보고서도 유랑지구를 굉장히 우습게 봤는데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고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바로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전제하고 말씀드릴게요. 만약 유랑지구가 할리우드의 영화였다면 전 결코 재밌게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 굳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할리우드에서 나온 영화라면 점수를 후하게 줘도 딱 2012 수준이거든요. 근데 유랑지구는 제가 좀 많이 우습게 봤고 충분히 그럴만했던 중국 영화라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특수부대 전랑2, 미인어, 오퍼레이션 레드시와는 다르게 의외로 재밌게 봤습니다. 앞의 세 영화는 다분히 중국만의 정서가 담겼거나 시대착오적이어서 촌스럽기 짝이 없는 데 비하면 유랑지구는 아주 세련된 영화입니다. 할리우드 재난 영화의 문법을 고스란히 따라가는 듯 하면서도 작은 변주를 가하면서 차별화를 꾀하는 것까지 보니 참 영리하고 영악하네요. 원작이 있는 영화라 의심했던 각색은 역시나 사건을 전개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캐릭터 구축과 운용에서 매끄럽지 못한 약점을 드러내긴 합니다. 특히 결말에서 이 문제가 뚜렷하게 불거지면서 작가와 감독 모두 가뜩이나 뻔한 방식을 너무 안이하게 처리했던 것 같고 중간중간 흐름을 무시하고 집어넣는 속된 말로 감성팔이용 대사와 에피소드는 또 한 번 저로 하여금 이놈의 심판은 동양의 공통적인 정서인가 하는 불만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 재난영화의 특성상 좀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사건은 제법 탄탄하고 충실하게 펼쳐지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유랑지구는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영상미를 유감없이 자랑합니다. 제작비가 우리 돈으로 적게는 약 600억에서 많게는 800억 이상 들어갔다고 하던데 확실히 제값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에서 참여하긴 했지만 자그마치 4분의 3을 중국에서 맡았다고 한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개봉 당시 CG에 대한 칭찬이 많았던 우리나라의 신과 함께와 비교해도 한 수 위니 정말 무시무시하게 성장한 거죠. 여러모로 흔히 말하는 대륙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앞에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한 게 뭐냐면 놀랍게도 유랑지구는 중국 영화 특유의 국뽕이나 중화사상 따위의 색깔을 거의 지웠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자화자찬에 빠져 선전용으로 쓰려고 강조하는가 하면 국내의 일부 언론에서는 반감이 앞선 탓인지 애국주의니 뭐니 하면서 비판하던데 적어도 제가 본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가 시작하기도 전에 중국인 또는 중국계로 하여금 거하게 국뽕에 취하게 만들어서 볼썽사나웠던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과 할리우드를 동원해 선조들의 영광을 과시하려고 했던 그레이트월과 비교해도 유랑지구가 훨씬 더 얌전합니다. 두 영화는 중국 시장을 의식한 할리우드가 알아서 납작 엎드렸던 결과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의 개봉까지 염두에 둬야 하니 자제한 편이었을 텐데 유랑지구는 중국에서 만든 중국의 영화인데도 국뽕이나 중화사상을 매우 연하게 칠했습니다. 2017년에 개봉해서 현재 역대 흥행 1위에 있는 특수부대 전랑2만 하더라도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대체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물론 중국인이 주인공이고 중국이 배경의 일부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중국에서 만든 영화니 불가피한 거고 나머지에서는 결코 중국과 중국인을 강조하려 하거나 다른 나라를 깔보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지구에서는 현재의 유엔 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정부가 구성돼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데다가 중국도 그중 하나지만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자국의 위세를 떨치며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촌극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주에서도 그렇고 지구에서도 그렇고 공지를 전달하는 데 쓰이는 언어 역시 중국어가 아니라 영어고요. 더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건 아무래도 주인공이다 보니 중국인이지만 그걸 최종적으로 실현시킨 건 전 세계인이 함께라는 것도 나름 신선한 충격입니다. 분명히 시기상으로 봐도 중국이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하면서 이룬 업적과 맞물려 자국 중심에다가 찬양 일색으로 도배할 법했는데도 불구하고 웬일로 애국주의니 국뽕이니 중화사상이니 하는 걸 뒤로 물러서게 한 후에 보편적인 가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중국 영화답지 않게 겸손을 보여주니 신기할 수밖에요. 이게 저한테는 신기한 것 이상으로 충격적인 이유는 중국 영화가 비로소 세계 시장을 상대하는 방법을 깨달았거나 지금까지는 알면서도 외면했던 걸 접목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고 유랑지구를 표본 삼아 대규모의 블록버스터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다면 그거야말로 할리우드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경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비단 영화 시장에 잠식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20대 이하이신 분들에게는 낯설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중국권의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할리우드 못지않은 파워를 자랑했습니다. 장르도 다양해서 무협, 홍콩 느와르, 강시, 도박, 액션, 코미디 등등 우리나라의 극장가를 휘어잡았습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지금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위상이 대단했죠. 상업성만이 아니라 예술성으로도 황금기를 구가하면서 장이모우와 천카이거 같은 감독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두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5세대 감독을 기점으로 중국 영화는 점차 쇠퇴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나마 장유엔, 지하장커, 지향웬 등의 6세대 감독들이 고군분투했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영화를 아주 노골적이고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장이모와 청카이거도 알게 모르게 제재를 당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인지 대작이나 주류 영화로 노선을 갈아타는 바람에 변절자라는 비판까지 들었으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영화를 만들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현실에 살고 있을 테니 참 안타깝죠. 그런 5세대를 이은 6세대 감독들은 이른바 지하 전형으로 활동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영화지만 아주 크게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지하 전형은 중국 정부의 엄격한 검열을 피해서 암암리에 상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류든 비주류든 간에 정식으로 상영하기 위해서는 절대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봉은 고사하고 제작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우리나라에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보다 더 심각하죠. 바로 이런 통제와 제재가 중국 영화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로부터의 영향은 사실상 홍콩과 대만에까지 미쳤다고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적은 걱정만 있었던 시절에도 허우 샤오시엔, 차이밍량, 에드워드 양 등의 영화가 당당하게 상영했던 것에 비하면 이젠 기껏해야 대만의 청춘 로맨스 영화 외에는 찾아보기 힘드니 격세지감이죠. 사실 이건 우리나라의 영화 시장이 극심하게 상업화된 탓도 크지만 중국 정부가 정확하게는 공산당이 중국 영화계를 주무르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질적인 성장이 규모의 성장을 따라갈 수 없는 건 필연적입니다. 오죽하면 영화계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정치적 행사라고 하는 양회를 주목할까요?
거기서 어떤 정책이 결정되거나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나오면 영화계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제작은 말할 것도 없고 흥행에서도 유리하거든요. 특히 주선율 영화라고 해서 공산당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데 목적을 둔 영화는 아예 상영관을 별도로 만들 계획까지 세워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거기거나 중국을 벗어나면 힘을 못 쓰는 영화가 쏟아지고 설상가상 국뽕의 향연으로 가득해질 수밖에요. 이 와중에 나온 영화가 유랑지구라는 건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블록버스터는 블록버스터대로 제작해서 국내외 시장을 노리고 방금 말씀드린 주선율 영화 같은 성격의 영화는 따로 분리시켜 이중 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유랑지구가 전자에 속하는 영화라면 과거에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국을 선전하는 영화에 매진할 거고 그걸 상당히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부대 전랑2는 절대 세계적으로 먹힐 수 없는 영화지만 유랑지구를 기점으로 더 완성도 높은 영화가 나오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가능해 보여서 충격적이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 유랑지구도 특수부대 전랑2와 다를 게 없었다면 전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을 시간에 콧방귀나 끼고 있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전혀 경계할 필요가 없는 영화니까요. 그런 면에서 유랑지구는 확실히 다른데 역대 흥행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영화에 비하면 한결 덜하다는 거지 유랑지구도 얼마든지 중국의 사상에 투입됐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다른 나라를 무시하거나 깔보진 않지만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존재감을 완전히 없앤 대신에 러시아와는 아주 돈독한 관계라는 걸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구를 움직여 이동시키는 건 원작의 설정을 따른 거라곤 해도 우주 굴기를 목표로 미국의 뒤를 바짝 따라붙은 중국의 야심을 상징화시킨 것 같고 인터스텔라와 상당히 닮았으나 지구를 버리냐 아니냐의 큰 차이가 있는 것에서는 왜 중국이 그토록 하나의 중국에 집착하는지도 엿볼 수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국내의 한 전문가가 중국의 이데올로기를 읽기 위해 영화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으니 방금 제 발언을 마냥 과대 해석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부대 전랑2처럼 국뽕으로 가득한 영화도 아니고 미너처럼 지극히 중국적인 코드로 가득한 영화도 아닌 유랑지구가 충격적입니다. 이미 전 세계가 익숙한 할리우드의 문법을 계승하면서도 중국만의 색깔과 사상을 입히면 머지않아 심각한 문화적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내부적으로 견제와 제동이 가능한 미국과 달리 중국은 SNS에서 시진핑과 공산당을 모욕하는 글에 좋아요만 눌러도 공안에 소환되는 지독한 일당 독재 국가니 영화로도 세계의 패권을 노리고 있는 모양새를 목도하는 게 불편하고 불안할 수밖에요. 이게 바로 레닌과 스탈린이 영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고 제가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는 말로 면죄부를 주거나 두둔하는 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